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. 네. 아, 클라스 시반 난리 났어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, 친형이죠,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 좀 이상하죠.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돈이 막 늘어나네.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, 예.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예.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.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, 두 명이. 도청경찰 청소 아줌마한테 걸리셨죠.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.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.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.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? 네, 김성태? 그렇죠. 예. 그랬죠.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다스의 대주주잖아요. 이상득 전 의원이. 아, 이상은이죠. 그건. 이상은. 그건 이상은.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.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. 비가 많이 온다. 맞아, 비가 맞아. 많이 온다. 네.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말 그 끝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.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. 자, 김재현 의원님. 네.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네, 함께 같이 의정생활 있었죠. 했죠.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? 뭐 좀 있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.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.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. 어떻게 됐어요? 이상득 물론 무죄받았죠. 그 이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, 아들이 아들.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. 네네.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너서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.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? 시형이. 아, 거기도 이시영 아니야, 이지형이다. 이지형.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 아들이 이시영. 그다음에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. 네. 그다음에 지형. 네, 지형. 네. 그렇게 돼서 족보를 캐고 그다음에 뭐 제가 또 하여튼 이상득 의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형통인 건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.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의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.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밑보였겠지.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.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.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.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왜? 다스베이더 스승. 위에 있는 사람, 황제, 엠퍼러라는 사람. 예. 나는 그 사람은 뭐 딱 엠퍼러 같더라고. 이상득 씨만 보면. 보면은 왜냐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 키도 커요. 이 양반이. 근데 이 양반이 딱 나오면은 일단 말을 거의 안 해.
눈으로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주변이 이렇게 싹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.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 있잖아요. 소름과 사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오, 악의 포스가 아니 무슨- 아니 그런 포스 악의 포스가 느껴요.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제가 18대 하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게 이상한 위원의 그 악의 포스와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위원을 모시는 주변의 그 호위무사들이 난리치는 꼴, 그러면서 지냈습니다. 하여튼 하여튼 나는 그 악의 포스에 하여튼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. 그럼 저 박사님의 레아 공주 맞서 싸우는 꿈에서나마.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. 왜요? 맞서 싸우셨으니까. 그 저기 뭐야. 하여튼간에 포스가 대단한 양반이에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자 그다음에 희중 김희중 네. 씨 1부속실장이 어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김윤옥 씨한테 돈이 직접 건네졌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 직접 갖다 줬고 관저에 있는 행정관에게 전해줬다. 근데 행정관은 대질신문에서 난 받은 적 없다.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. 그럼 그럴 김희중은 서군요. 귀신을 갖다 줬다. 아니 행정관도 일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까지는 했어요. 인정했어요? 또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요? 그러니까 그걸 뭐 전달했다, 김희중 부속실장으로 또 받았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니고 돈을 일부 그러니까 받았다.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환전한 달러를 봉투에 넣은 걸 받았다라는 얘기가 누구로부터도 얘기 안 하고요.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아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나? 청와대 일부속 실장이 거의 택배원 수준이네. 누가 준지 몰라요. 그냥 돈 주고 가면. 근데 김우정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뭐 정도원 전 의원에 따르면 예. 사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도 더 옆에서 오랫동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그거는요.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정 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대백준 소희중. 아. 큰 돈은 백준이만 주고 그다음 작은 돈은 희중이만 줬다 그래갖고 그 내용에서 대백준 소희중. 근데 이제 김희중 부속실장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김희중 비서실장이 그럼 왜 돌아서느냐를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좀 배신감. 신뢰가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희중 부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검찰에 가봤더니 워낙 증거 관계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서 말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아까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 지금 시점에 사무실에서 뭘 찾겠다고 했겠느냐. 이거는 확인 작업이다라는 게 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의외였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그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 사찰에 관련돼서 돈이 쓰여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이상득이 나오나. 이상득 의원하고 무슨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나. 그래서 지금 뭐 얘긴즉슨 특활비만이 아니라 다른 또 무슨 소스 돈이 나온 소스가 또 뭐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예, 추측이고 이제 지금 김주성 이분이 사람들이 김주성을 그 저쪽 이제 보수진영에서 얘기할 때 무슨 허접한 말단 직원처럼 얘기하고 이 말단 직원이 무슨 가족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하냐 아유,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한화 이상득 있을 때 이분이 부회장 출신이에요. 부회장이 허접한 직업이에요? 그 세종문화회관 관장 출신이에요.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투탑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거나 그럴 때 직원과 직보로 서수만 일대일 독대가 가능한 게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서로 계보가 좀 다른 사람을 네. 넣는 거거든요. 상호 견제하라고.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특히 뭐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건방지게 기조실장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냐고. 그 건방진 기조실장이요. 국정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문제잖아요.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억에서 5천억인데 그 예산이 전부 특수활동비라는 딱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거를 다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기조실장. 기조실장이에요. 네. 4천억 주무르면은 건방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? 그리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 국정원으로 가거든요. 그 2008년도에 국정원장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했으니까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 쳐낸 장본인이 김주성 실장이에요. 국정원장은 목을 쳐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 9월까지 하거든 김주성 실장이. 근데 검찰이 그 다음에 기조실장 모경만까지 보고 있어요. 근데 이분은 2010년 9월서부터 2012년
까지 또 기조실장을 하거든요. 원래 정권 후반부에 더 극성을 부리거든. 돈이. Money is big. 다들 근데 더러워. 여기- 구질구질하고 주작하고 입에 담. 우리 김진애 의원님 표정 보니까 진짜 더러움을 확 느꼈어. 난 정말 뭐냐면 이렇게 추잡스럽다는 느낌이 뭐냐면은요. 난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.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다 갖다 주라 지시는 했을 줄 알았어.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설마 직접.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거 뭐 관저 앞에다까지 문 앞에까지 갖다 놨습니다.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관저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. 왜냐면 정말 그리고 더러워. 옷값 내고. 더러워. 아니 근데 정말. 이걸 보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제 목소리가 더럽다는 뜻은 아니죠. 그냥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안 이번이 들어요. 아직은 원래 의혹 그랬던 건지 단계지만 진짜.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아니냐.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용도 아니면 자기 측근 관리용으로 일부만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거든요. 그럼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쌈짓돈처럼 그냥 네. 가져다 썼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박근혜 의원은 기껏해야 어저께 나온 무슨 뭐 자기 자문 의사들한테 자문역 1억 의사들한테 정도. 1억 정도 내려보냈다 뭐 이러는 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보면은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그 공작비로 썼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 그냥 특수구작비 맞네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분명히 규모나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음모적이고 좀 그렇게 아니 보입니다. 어제 그 SNS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. 국정원 특활비 검찰 포토라인. 순서로 쭉 쓴 거예요. 신학수 전 총무비서관, 권재진 전 민정수석, 이상득 MB형, 김윤옥님 각하 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추정과 상상을 해봅니다. 이건 올린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어요. 정봉주. 그런데 목욕만까지 하면 이거 심각. 그리고 이게 금맥을 캐는 것 같아요, 의원님. 네. 점점 돈이 커져. 그러니까. 근데 우리가 4개월 전에 제보 받았을 때는요. 네. 수십억 단위였었어요. 아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보 받은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해외로 갑니다. 아니,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. 근데 해외로 가는 거 순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저 김희중 씨가 검찰에 들어가니까 워낙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. 그렇죠. 이거 네. 탄탄하게 갖고 있다 그랬는데 김희중 씨도 그러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도 국고손실죄거든요. 이게 자기가 빼돌렸으면 국고손실죄가 무지하게 큰 형이에요. 10년 이상이 가능하죠. 1억 원 이상일 경우에.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이에요. 예? 그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내가 한 방법은 게 아니다. 그러면 본인이 누군가의 지시를 누군가의 하는 지시에 거죠.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빼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아니 없는 뭐 빼온 게 상황이죠.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난 집행했다. 어. 이게 특별 활동인 줄 알았다. 왜? 그분이 지시했기 때문에.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. 그 이참에 그 특수활동비라는 거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지금 근데 그건 특수활동비라는 있지.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법에 없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이라는 걸 하긴 해요. 네. 근데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한 19개 기관에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라고 딱히 그 통제를 받기 싫을 때 그 돈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. 근데 내부에 기록은 다 남기게 돼 있고 내부에서 저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. 내부에 지금 이제 네.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기조실장들은 본인들의 옛날에는 본인들 관리용으로 기록을 했던 거지 그걸 국회에 들고 가서 감독받지도 않는 영수증도 거거든요. 글쎄 말이에요. 영수증도 필요가 없고. 그렇습니까? 그 돈이 아까 제가 지적한 게 이거예요. 다른 부서들은 그나마 정상적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아주 일부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밥값이라도 들 때가 있거든요. 예산으로 정식으로 통과받기는 어렵더라도. 근데 국정원은 그냥 4천억 5천억 원이 특수활동비라니까요. 다른 게 없어요. 그리고 알아서 배분하는 거예요. 내부에서. 그래서 그 부분을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서 네.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 국정원 직원들도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뭐 모자란다. 갑자기 왜 모자 제가 김진애 박사님 보고 거기다 모자가 떠올랐는데 제가 딱 짜줄게. 책상 사고 컴퓨터 여기에 사고 특활비 안 쓰셔도 돼. 이거는 그런 예산은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.
그렇죠. 그리고 감사도 받을 수 있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되거든요. 비공개로. 그리고 1급이나 2급 비밀로 클래스파이 해갖고 딱 분류해갖고 이거 공개하는 사람 법적 처벌 물으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했고 어쨌든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 친구에서 봤던 얘기인데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친구에서는 영화 말 그 끝무렵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끝났는데. 또 그렇게까지 연결하셨어요. 자, 김진애 의원님. 네. 18대 때 이상득 의원과 함께 네, 의정 같이 생활했죠. 있었죠. 뭐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죠? 뭐 좀 있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상득 의원 개인은 아니고 이상득 의원 아들이 예.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. 그 지하철 9호선과 맥커리 그 연루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명예훼손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.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? 물론 무죄받았죠. 그 의상득 그 의원의 의원 자제분, 아들이 아들.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였었거든요. 네. 대표까지는 아니고 이제 임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이너서클에서 연루가 돼가지고 실제로 서울시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걸 땄고 나중에 그 지하철 임금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제가 좀 고생 좀 했고요. 이상득 의원의 아들은 무슨 형이에요? 시형이. 아, 거기도 이시형 아니야, 이지형이다. 이지형. 이명박 대통령의 이시형은 전 대통령 아들이 아들이요. 이시형. 여기가 그다음에 지형. 이상의 아들이 이동형. 네. 그다음에 여기가 지형. 네. 지형. 네. 그렇게 돼서 족보를 캐고 있는 그다음에 뭐 제가 또 하여튼 이상득 의원이 분명히 상황이고 만사 형태인 건 확실한 당시에 워낙 영폴 라인들이 국회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국토위는 꽉 잡고 있었어요. 그런데 국토위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하다 보면은 하여튼 포항에 걸리는 일들이 이상득 의원이 뭐 가령 LH를 동원해서 거기에 뭐 프로젝트를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국토위 같이 하셨잖아요. 그거 같이는 안 했고 제가 이제 거기 영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장 할 때 제가 좀 이제 그때 좀 시끄럽게 굴었으니까 아마 밑보였겠지. 근데 이제 이랬어요 분위기가. 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. 왜 우리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인물이 다스베이더잖아요. 근데 다스베이더보다 더 무서운 사람 있죠? 왜? 다스베이더 스승 그 뒤에 위에 있는 사람 황제 엠퍼러라는 사람. 예. 나는 그 사람은 뭐 딱 엠퍼러 같더라고. 이상득 씨만 보면 보면은 왜냐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 키도 커요 이 양반이. 근데 이 양반이 딱 나오면은 일단 발을 거의 안 해. 눈으로만 이렇게 싹싹싹 하는 주변이 이렇게 싹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. 분위기가 막 이렇게 왜 있잖아 소름과 사악한 기운이 이렇게 막 번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악의 포스.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까지. 네. 클라스 10반 난리 났어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이상득 전 의원의 형이죠, 친형이죠,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하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이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가지고 갔는데. 좀 이상하죠. 1억 원 가량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형님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돈이 막 늘어나네. 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받아서 본인 최측근들만 나눠 썼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막 이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여기저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고 있고 또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받았냐라는 얘기가 당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방한에 있었을 때 호텔 이렇게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걸렸죠. 들어갔다가 걸렸잖아요, 두 명이. 청소 아줌마한테 걸리셨죠. 그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던 시점이었는데 혹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. 근데 참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국정원에서 돈이 나갔다는 얘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기조실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전 의원이거든요. 원래 이상득 전 의원 쪽의 인물이었어요. 그러니까 재계 인물이었지 어떻게 보면 국정원과 인연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산을 주물러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던 인물이 서울시장 시절에 세종문화회관장까지 하지 않았나요? 네, 그렇죠. 예. 그랬죠.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됐던 게 사실은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 기조실장이 지금 입을 열고 불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천해 준 사람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그럼 뭔가 상당한 내용을 또 파악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거는
다스의 대주주잖아요. 이상득 전 의원이. 아, 이상은이죠, 그건. 그건 이상은 예, 그건 이상은. 혼돈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.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상득 의원에 관해서도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만사형통 큰형님이었는데 그리고 정치로 입문시킨 사람도 사실 큰형님이었는데 이분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랬답니다. 비가 많이 온다. 맞아, 비가 맞아. 많이 온다. 네.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뭐 관저 앞에다까지 문 앞에까지 갖다 놨습니다. 이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관저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. 아유 왜냐면 정말 그리고 더러워. 옷값 내고. 아우 더러워. 아니 근데 정말. 이걸 보면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는 게 제 목소리가 더럽다는 뜻은 아니죠. 그냥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밖에 그러니까 안 이번이 들어요. 아직은 원래 의혹 그랬던 건지 단계지만 진짜.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더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아니냐.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기 개인 용도 아니면 자기 측근 관리용으로 일부만 직접 받아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는 형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직접 받아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거든요. 그럼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달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금 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쌈짓돈처럼 그냥 가져다 썼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박근혜 의원은 기껏해야 어저께 나온 무슨 뭐 자기 자문 의사들한테 자문형 1억 의사들한테 정도. 1억 정도 내려 보냈다 뭐 이러는 거 같은 것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얘기를 보면은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그 공작비로 썼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 그냥 특수공작비 맞네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분명히 규모나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조금 더 음모적이고 좀 그렇게 아니 보입니다. 어제 그 SNS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. 국정원 특활비 검찰 포토라인. 순서로 쭉 쓴 거예요. 신학수 전 총무비서관, 권재진 전 민정수석, 이상득 MB형, 김윤옥님 각하 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발칙한 추정과 상상을 해봅니다. 이건 올린 사람이 여기 이름이 있어요. 정봉주. 그런데 목욕만까지 가면 이거 심각. 그리고 이게 금맥을 캐는 것 같아요, 의원님. 네. 점점 돈이 커져. 그러니까. 근데 우리가 4개월 전에 제보 받았을 때는요. 네. 수십억 단위였었어요. 아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보 받은 그 내용 그대로 가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해외로 갑니다. 아. 아니,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. 근데 해외로 가는 거 순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저 김희중 씨가 검찰에 들어가니까 워낙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. 그렇죠. 이거 탄탄하게 갖고 있다 그랬는데 김희중 씨도 그러고 김주성 씨 같은 경우도 국고손실죄거든요. 이게 자기가 빼돌렸으면. 이어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왜 이상득이 나오나. 이상득 의원하고 무슨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러나. 그래서 지금 뭐 얘긴즉슨 특활비만이 아니라 다른 또 무슨 소스 돈이 나온 소스가 또 뭐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. 예, 추측이고 이제 지금 김주성 이분이 사람들이 김주성을 저쪽 이제 보수진영에서 얘기할 때 무슨 허접한 말단 직원처럼 얘기하고 이 말단 직원이 무슨 가족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대통령하고 무슨 독대하냐 아유.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. 한화 이상득 있을 때 이분이 부회장 출신이에요. 부회장이 허접한 직업이에요? 그 세종문화회관 관장 출신이에요.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투탑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직보하지 않거나 그럴 때 직원과 직보로 서수만 일대일 독대가 가능한 게 비일비재하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조실장을 서로 계보가 좀 다른 사람을 네. 넣는 거거든요. 상호 견제하라고. 근데 보수진영에서는 특히 뭐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건방지게 기조실장이 어떻게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냐고. 그 건방진 기조실장이요. 국정원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 문제잖아요.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억에서 5천억인데 그 예산이 전부 특수활동비라는 딱 한 항목으로 묶여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거를 다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기조실장. 기조실장이에요. 네. 4천억 주무르면은 건방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요? 그리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 국정원으로 가거든요. 그 2008년도에 국정원장을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했으니까 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거 쳐낸 장본인이 김주성 실장이에요. 국정원장은 목을 쳐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
2010년 9월까지 하거든 김주성 실장이. 근데 청와대 아니 검찰이 그 다음에 기조실장 모경만까지 보고 있어요. 근데 이분이 2010년 9월서부터 2012년까지 또 기조실장을 하거든요. 원래 정권 후반부에 더 극성을 부리거든. 돈이. Money is big. 아, 다들 근데 더러워. 여기- 구질구질하고 주작하고 입에 담. 우리 김진애 의원님 표정 보니까 진짜 더러움을 확 난 느꼈어. 정말 뭐냐면 이렇게 추잡스럽다는 느낌이 뭐냐면은요. 난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.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다 갖다 주라 지시는 했을 줄 알았어.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설마 직접. 자기가 직접 손을 대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- 아니 그런 포스 악의 포스가 느껴요.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뭐냐면 제가 18대 하면서 항상 신경이 쓰였던 게 이상한 위원의 그 악의 포스와 그다음에 그 박근혜 위원을 모시는 주변에 그 호위무사들이 난리치는 꼴, 그러면서 지냈습니다. 하여튼 하여튼 나는 그 악의 포스에 하여튼 밀리지는 않았으니까 다행이에요. 그럼 저 박사님의 레아 공주 맞서 싸우는 꿈에서나마.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. 왜요? 맞서 싸우셨으니까. 그 저기 뭐야. 하여튼간에 포스가 대단한 양반이에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자 그다음에 희중 김희중 네. 씨 1부속실장이 어제는 우리가 주요하게 김윤옥 씨한테 돈이 직접 건네졌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통하지 않고 관저에 직접 갖다 줬고 관저에 있는 행정관에게 전해줬다. 근데 행정관은 대질신문에서 난 받은 적 없다.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. 그럼 그래서 김희중은 뭐야? 귀신을 갖다 줬다. 아니 행정관도 일부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까지는 했어요. 인정했어요? 또 바뀌었어요. 바뀌었어요? 그러니까 그걸 뭐 전달했다, 김희중 부속실장으로 또 받았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아니고 돈을 일부 그러니까 받았다.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환전한 달러를 봉투에 넣은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. 누구로부터도 얘기 안 하고요. 그것까지 지금 제가 아마 그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나? 청와대 일부속 실장이 거의 택배원 수준이네. 누가 준지 몰라요. 그냥 돈 주고 가면. 근데 김우정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뭐 정돈 전 의원에 따르면 예. 사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보다도 더 옆에서 오랫동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사실은 그거는요. 그 내용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정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,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대백준 소희중. 아. 큰 돈은 백준이만 주고 그다음 작은 돈은 희중이만 줬다 그랬고 근데 그래서 대백준 소희중. 근데 이제 김희중 부속실장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김희중 비서실장이 그럼 왜 돌아서느냐를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개인적인 어떤 좀 배신감. 신뢰가 배신감 이런 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희중 부서실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검찰에 가봤더니 워낙 증거 관계가 탄탄하게 쌓여 있어서 말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그 아까 지금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한 것도 사실 지금 시점에 사무실에서 뭘 찾겠다고 했겠느냐. 이거는 확인 작업이다라는 게 좀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의외였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그 특활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간인 사찰에 관련돼서 돈이 쓰